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홀로 남은 시어머니는 내 아들들을 엄청 힘들게 모두 다 공무원으로 키웠어요. 참으로 대단하지 않으세요, 우리 시어머니. 그런데 그중에 어느 며느리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늘 자기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혼자 살며 늙어가는 시어머니를 서로 절대 안 모시겠다며 아들들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산산조각 나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착하고 조용하던 셋째 며느리 정혜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5년째 되는 38살 윤정혜입니다. 남편 강민호는 셋째 아들이고요. 시어머니 박말수는 자기 인생을 아들들을 키우는데 다 바치신 분이에요. 남편한테서 한평생 고생만 하셨다고 들었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 갔던 날 시어머니는 저를 그 무슨 괴물이나 본 것처럼 아래 위로 훑어보셨어요. 썩 마음에 들어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내가 내 며느리가 되겠다고? 뭐 이런 눈치였지요. 도시 여자구먼. 첫 마디부터 비꼬는 말투였어요. 그래도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잘 부탁드린다고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죠. 손이 그렇게나 하얗고 약해 보이는데 살림이나 할 수 있겠어? 또 비꼬는 말투였어요. 남편이 옆에서 엄마 그러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면서 그냥 하는 소리라고 하셨죠. 결혼 초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국을 끓여도 짜다, 반찬을 해도 싱겁다,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이 더럽다고 하셨습니다. 도시 여자라더니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네. 쯧쯧, 사람이 일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도시 여자들은 손끝이 약해 빠져서 원. 내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걸 데려왔대? 내가 우리 집에 와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니? 우리 집 기운이 내가 들어오고 나서 기운이 딸려. 애는 언제 나올 거야? 며느리란 게 할 일도 못하고 입버릇만. 번지르르 해서 뭐하니? 살림이 엉망인데. 저는 이런 말들을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하지만 남편이 엄마가 원래 저렇다고 참아달라고 했어요. 저는 참으면서 웃으면서 넘겼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이렇게 한 5년쯤 지났을까요? 장남 민구 형님네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모인 자리였죠. 며느리들도 함께였어요. 큰 며느리가 화려하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역시 큰 며느리는 손맛이 좋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했습니다. 저도 집에서 정성껏 차려드렸는데 한 번도 칭찬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차남 며느리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들끼리 부엌에 모여서 설거지를 하는데 큰 며느리가 말했어요. 동서들이 고생이 많네. 차남 며느리가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곧 모셔야 할 텐데. 저는 그 말에 손을 멈췄어요. 큰 며느리가 계속 말했죠. 우리 집은 솔직히 좀 어려워요. 아파트도 좁고 애들도 크고. 차남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자기 집도 사정이 어렵다고요. 남편 월급으로는 빠듯하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알아챘죠. 셋째 며느리인 제가 모시라는 소리였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비웃으면서 셋째 동생네가 제일 여유 있잖아요. 도련님도 안정적이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설거지만 계속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 며느리들이 한 얘기를요. 남편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정혜야, 그냥 좀 참자. 형수님들도 사정이 있으니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만 참아야 하냐고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해? 남편은 항상 그랬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엄마 눈치 보고 형들 눈치 보고 저한테도 미안해하고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에 다니셔야 했죠. 아들들이 돌아가며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큰아들 민구는 항상 핑계가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차남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무원이라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막내 민성은 아예 도시로 이사가서 연락도 뜸했어요. 결국 우리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녔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도 가야 하고 집안일에 아이들도 돌봐야 했죠. 남편은 회사 다니느라 바빴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혜야, 내가 고생이 많구나. 처음으로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혹독했지. 심한 말들을 너무 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올라왔어요. 시어머니도 우셨습니다. 내 아들들이 이럴 줄 몰랐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며칠 뒤 큰아들 민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는 일로 형제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결론도 없는 회의를. 저는 그날이 두려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불안해했어요. 출근하면서 오늘 형들이랑 이야기 잘해볼게. 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형들한테 제대로 말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저녁 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어떻게 됐냐고요 물었어요. 형들이 다들 어렵대. 큰형수는 절대 안 된다고 모셔오기만 하면 이혼한다 하고. 역시나 또 결론이 안 났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요? 착한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면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모시면 안 될까?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하는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형들은 뭐래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을 못하더군요. 저는 이미 형들이 다 거절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큰형은 아파트가 좁대. 형수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역시 나였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둘째 형님은요? 남편이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규정상 장남이 모셔야 한다고. 그리고 자기 집도 애들 크면서 방이 부족하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규정이라니요? 부모 모시는 게 무슨 규정 문제입니까? 막내는요? 남편이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도시 생활 적응 중이라 힘들대.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생각해 보겠대.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었어요. 결국 다들 핑계만 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만 지었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민호 씨, 저도 힘들어요. 애들도 키우고 집안일도 하고. 남편이 옆에 앉으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형들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남편이 형들한테 제대로 말할 리가 없으니까요. 다음 날 큰아들 민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죠. 재수 씨 어제 민호한테서 얘기 들었어? 저는 긴장했습니다. 뭐라고 들었을까요? 우리 집은 정말 안 돼. 아내가 이혼하자고 할 정도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혼까지 들먹이다니요? 아주버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민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우리 집은 진짜 불가능해. 아내가 이혼하고 아파트까지 사달래. 그게 되겠어?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뒤 매번 결론도 나지 않는 가족 모임이 또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앞에 모였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이젠 혼자 살기 힘들어. 장남 민구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은 좁고 또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큰 며느리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 집은 정말 어려워요. 차남 민수도 말했습니다. 형이 모셔야죠. 규정상 장남이 부모 모시는 게 맞잖아요. 장남이 화를 냈어요. 무슨 규정이야? 너도 아들이잖아. 두 아들이 시어머니 앞에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시어머니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막내 민성이 말했습니다. 형들끼리 잘 상의해요. 저는 도시에서 적응 중이라 힘들어요. 막내를 바라보는 시어머니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제일 애교가 많았는데 이젠 엄마는 필요 없니? 막내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안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장남 며느리가 말했어요. 셋째 동생 내가 모시면 되잖아요. 시어머니도 셋째 아들을 제일 좋아하시고 모두의 시선이 저와 남편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저희도 사정이. 장남이 동생 말을 끊었습니다. 사정이 뭐가 있어? 너는 월급도 안정적이잖아. 차남도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보다 여유 있잖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입을 열었죠. 그럼 아주버님들은 여유 없으세요? 다들 공무원이시잖아요. 장남 며느리가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동서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이 자리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등이 서글퍼 보였죠.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앉아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정혜야,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들이 이제 와보니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구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쌍했고 아들들은 더 미웠어요.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그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면서 정말이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이게 맞는 결정일까 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다고요.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정말 괜찮아? 저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형님들한테는 어떻게 말할 거예요? 남편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내가 형들한테 연락할게. 우리가 모신다고. 다음 날 남편이 형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죠. 형들 반응이 어땠냐고 물었어요. 다들 고맙대. 우리가 효자라고.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고맙긴요. 떠넘긴 거면서요.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짐이 많았어요. 평생 쓰신 물건들이었으니깐요. 정혜야, 내가 너한테 제일로 모질게 굴었는데 패 끼치는구나.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솔직히 걱정됐어요. 아이들 공부방을 비워서 시어머니 방으로 꾸며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불만스러워했죠. 엄마, 내 방 어떡해? 저는 아이들을 달랬어요. 할머니가 편하셔야 한다고요. 아이들은 삐져서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한테서 생활비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이 난색을 표했어요. 그건 좀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형들한테? 저는 답답했습니다. 결국 우리만 부담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병원비라도 나눠내야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들한테 얘기해 보겠대요. 하지만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아프셨습니다. 저는 회사를 조퇴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혜야, 미안하다. 내가 일하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회사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시어머니도 모셔야 했으니까요. 저녁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한테서 병원비 얘기는 했어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큰형이 지금 여유가 없대.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식사부터 챙겨야 했어요. 정혜야, 반찬이 좀 싱거운데? 잔소리가 또 시작됐어요. 저는 다시 간을 맞췄습니다. 회사 출근 시간이 다가오는데 마음이 급했어요. 아이들도 학교 가야 했고요. 엄마 빨리 안 가? 학교 늦겠어. 큰 아이가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이들 도시락을 쌌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애들 버릇이 없네? 할머니 앞에서 무슨 말본세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웃으며 넘어갔어요. 아이들을 내보내고 저도 출근 준비를 했죠. 시어머니가 저한테 정혜야, 나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저는 시계를 봤어요. 회사에 회의가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회의가 있어서요. 내일은 안 될까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픈 사람 병원 가는 게 급한 거 아니요? 회사가 더 중요하냐?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회의에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상사가 불편한 목소리로 윤대리,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저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대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정혜야, 저기 가서 물 좀 떠와. 저는 일어나서 물을 떠다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드시더니 미지근하네. 찬물로 다시 가져와. 저는 다시 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부끄러웠어요. 진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오후 3시였어요. 저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때 남편이 퇴근했어요. 저녁을 차리고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땠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어요. 못 갔어요. 어머니 병원 모시고. 남편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요? 저는 밥만 먹었습니다. 말하면 싸움만 날 것 같았거든요.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어요. 정혜야, 힘들지?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형님들한테 도움 좀 받을 수 없을까요? 병원이라도 돌아가면서 모시고 가면? 남편이 또 머뭇거렸습니다. 형들도 바빠서. 내가 다시 얘기해 볼게.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게 말만 했으니까요. 다음 날 큰형님 민구가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재수 엄마 잘 모시고 있지?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민구가 고생이 많아. 우리가 못해서 미안해.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시어머니가 또 아프셔서 새벽에 남편과 함께 응급실에 갔어요. 검사를 받고 입원을 하셨는데 의사는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고했어요. 저는 회사에 연락해서 사흘간 휴가를 내겠다고 했더니 상사가 한숨을 쉬면서 윤대리, 자꾸 이러면 곤란한데. 저는 최대한 빨리 복귀하겠다고 하고 병실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죠. 정혜야, 고맙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지쳐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형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했다고요. 장남 민구와 차남 민수가 병원에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민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하지만 오래 있지 않고 일어났죠. 나 회사 가봐야 해. 민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나도 일이 있어서. 둘 다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지으시면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밤새 시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사흘 뒤 시어머니가 퇴원을 하셔서 집으로 모셔왔는데 더 쇠약해지신 것 같았어요. 정혜야, 내가 집만 대는구나.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솔직히 힘들었어요. 회사 일도 밀렸고 집안일도 쌓였거든요. 그날 밤 남편한테 민호 씨 형님들한테서 생활비 좀 받아요. 우리만 부담하면 안 돼요. 남편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말해? 형들한테 손 벌리기 창피해. 저는 화가 났습니다. 창피하긴요. 우리만 모시는데 당연히 같이 부담해야죠.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았어. 내가 얘기해 볼게. 며칠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형들한테 생활비 얘기를 했는데 큰형이 지금은 여유가 없대 후회준대. 남편이 기가 막혀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나중은 언제일까요? 둘째 형님은요? 남편이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어요. 규정상 장남이 내야 한다고. 자기는 어렵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규정 타령만 하는 사람이더군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고 회사에서도 눈치를 받았죠. 윤대리 요즘 일이 많이 늦네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오면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거든요. 밥도 해드려야 하고 병원도 가야 했고 아이들도 챙겨야 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정혜야,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다른 아들들한테 가면 안 될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도 미안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고맙다. 넌 정말 착한 며느리야. 저는 시어머니가 불쌍했습니다.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눈치를 보고 계시다니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형님들한테 돌아가면서 모시자고 해요. 남편이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해야 해요. 우리만 계속 모실 순 없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들한테 얘기해 보겠대요. 다음 날 가족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4명의 아들들이 전화로 모였어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죠. 형님들 어머니를 돌아가면서 모시면 안 될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장남 민구가 즉시 반대했어요. 우리 집은 안 돼. 여보가 절대 안 된다잖아. 차남 민수도 말했습니다. 규정상 장남이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둘이 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형제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어요. 저는 듣고만 있었죠. 장남이 해야지. 내가 왜 먼저 해? 차남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장남 민구도 지지 않았어요. 나도 사정이 있다니까. 너 형수가 이혼하겠다잖아. 막내 민성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들끼리 잘 정리해요. 나 오늘 약속이 있어서. 막내는 자기하고 관계가 없듯이 남처럼 말했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결국 또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정혜야,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쳐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갔죠. 이 집 남자들은 이렇게 마누라 눈치만 보는 줏대가 없는 남자들이었어요. 며칠 뒤 큰 동서가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우리가 의논할 게 있어. 저는 무슨 얘기인지 궁금했습니다. 큰 동서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큰 동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금 셋째 동서네만 힘들잖아. 요양원에 모시면 전문적으로 케어 받으시고. 저는 요양원이 나쁜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가 원하실까요? 큰 동서 생각만 그러세요? 큰 동서가 웃으면서 아니야. 둘째 동서도 찬성이야. 그게 다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죠. 형수님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자는데요. 남편이 놀랐습니다. 뭐라고?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죠. 그건 안 돼. 엄마가 싫어하실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요양원에 계시면 제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요? 다음날 결론이 나지 않는 가족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집에서 직접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방에 계시고 우리만 거실에 모였죠. 장남 민구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차남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전문 시설에서 케어 받으시는 게 낫지. 막내 민성도 찬성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을 바라만 봤습니다. 다들 제 편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반대했습니다. 형님들 그건 아니에요. 엄마가 원하시겠어요? 장남이 짜증을 냈어요. 그럼 내가 계속 모셔. 우리는 못해. 차남도 말했습니다. 요양원이 더 안전해. 전문가들이 케어하니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의견은 안 물어보세요? 모두 저를 봤어요. 큰 동서가 말했죠. 어머니가 뭘 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해야죠.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싸우면 더 복잡해질 테니까요. 결국 투표를 했습니다. 한평생 힘들게 살아오신 어머니를 모시기 싫어서요. 4명 중 3명이 찬성했어요. 남편만 반대했죠. 요양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했어요. 누가 말할지 정해야 했죠. 모두들 저를 보면서 정혜가 말하는 게 좋겠어. 어머니랑 제일 가까우니까. 장남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노크를 하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할 말씀이 있어요. 저를 바라보시는 시어머니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무슨 얘기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들이 의논한 게 있는데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어요. 너희가 싫은 거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알겠다. 내가 짐이 되니까 그러는 거지.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으셨어요. 괜찮아. 내가 갈게. 너희도 힘들 테니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이시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일주일 뒤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깨끗한 곳이었어요. 비용은 형제들이 나눠 내기로 했죠. 시어머니를 모시고 요양원에 갔습니다. 방을 배정받았는데 작지만 깨끗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짐 정리를 해드렸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형님들이 결정한 거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몇 번 뵈러 갔어요. 많이 수척해지셨더군요. 정혜야, 나 집에 가고 싶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여기는 너무 외로워. 밤에 잠도 안 와.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요. 남편도 걱정했죠. 형들한테 얘기해 볼까? 며칠 뒤 다시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가 요양원 적응을 못 하세요. 장남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다시 모셔올까요? 큰 동서가 즉시 반대했습니다. 우리 집은 절대 안 돼요. 둘째 동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도 어려워요. 결국 또 우리 몫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정혜야 미안해. 조금만 더 참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다음 날 요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시어머니가 울면서 고맙다 정혜야. 내가 아니면 어쩔 뻔했니?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다시 예전처럼 돌아온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제 인생은 어디로 간 걸까요? 남편이 다가왔어요. 정혜야 많이 힘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민호 씨 저도 한계예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지만 해결책은 없었어요. 며칠 뒤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팀장이 윤대리 이러면 계속 일하기 어렵습니다. 고 말했어요. 저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오니 시어머니가 또 아프셔서 병원에 가야 했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참아주세요. 시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정혜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무너질 것 같았죠. 남편이 따라오면서 정혜야 괜찮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 괜찮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낸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에 시어머니가 또 쓰러지셨어요. 저는 급히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건강이 많이 나빠지셔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민호 씨 어머니가 또 쓰러지셨어요. 남편이 놀라며 뭐라고? 형들한테도 연락해요. 모두 와야 해요. 남편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의사 설명을 들었는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대요. 1시간쯤 지나서 형제들이 왔습니다. 4명 모두 왔어요. 오랜만에 다 모인 거였죠. 장남 민구가 물었습니다. 엄마 상태가 어때? 저는 의사 설명을 전하면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죠. 차남 민수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드는데? 저는 답답했습니다. 지금 돈 얘기를 할 때인가요? 일단 어머니부터 살펴봐야죠. 장남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수술비는 형제들이 나눠내야죠. 막내 민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유가 없어요. 형제들이 또 책임 떠넘기기를 시작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다행히 잘 끝났어요. 형제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다들 집에 가고 남편만 남았는데 새벽에 회사 일로 나갔어요. 또 저 혼자만 남아 회복실에서 밤새 시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시어머니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분도 불쌍하고 저도 불쌍했어요. 일주일이 지나 시어머니가 퇴원하셔서 집으로 모셔왔어요. 이제는 회복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어서 퇴사를 했어요. 어느 날 장남한테서 중요한 가족 회의를 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또 무슨 꿍꿍이지? 회의하는 날이었습니다. 4명의 형제가 다 모였어요. 며느리들도 함께요. 시어머니는 방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장남이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엄마를 어떻게 모실지 정해야 해. 차남이 말했습니다. 장남이 해야지. 당연하잖아. 장남이 또 화를 냈어요. 내가 왜? 여보가 이혼한다잖아. 장남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각자 사정 핑계 대지 말고 셋째가 모셔.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아들이잖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였죠. 저는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왜 저희한테만 모시라고 하세요? 모두들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저 착한 것이 왜 갑자기 큰 소리 치는가 싶었겠지요. 제가 만만한가요? 왜 저만 무시하세요? 큰 동서가 비웃었어요. 그래도 며느리잖아. 저는 그녀를 똑바로 보면서 형님도 며느리세요? 왜 안 하세요? 큰 동서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형님들도 다 공무원이시고 안정적이시잖아요. 왜 저희만 해야 해요? 차남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재순애가 지금까지 모셨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만 모시라는 거네요. 다른 아들도 다 똑같은 자식이에요. 돌아가면서 모시자는 것도 안 된다 하고 비용도 같이 부담하자고 해도 안 된다 하고. 도대체가 왜들 이러세요? 정말 너무들 하세요. 저는 회사까지 그만뒀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정혜야 진정해. 저는 남편 손을 뿌리쳤어요. 민호 씨도 그만하세요. 형들 눈치만 보지 말고.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형제들을 둘러봤어요. 저는 이제 못해요. 회사도 그만뒀고 제 인생도 포기했어요. 이제는 안 돼요. 장남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엄마를 어떡하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모시세요. 한 달씩이라도요. 공평하게 해야죠. 차남이 난색을 표했어요. 우리 집은 어려워.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희 집도 어려워요. 왜 저희만 희생해야 해요? 막내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못해요. 도시 생활 적응해야 하고. 저는 막내를 봤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제 인생은 없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우리 대화를 다 들으신 거였죠. 그만해라 다들.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계셨어요.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너희들을 키웠는데 자식들 하나 소용없구나. 이 다음에 너희들도 늙을 때가 있으련만. 후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장남이 다가갔습니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으셨어요.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방으로 가세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눕혀드렸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정혜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제일 고생했는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혜야 너도 이젠 그만해. 내 살 길은 내가 찾으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거실로 나오니 형제들은 그저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다음 주부터 돌아가면서 모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도 손 뗄 거예요. 장남이 반대하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에요. 통보예요. 제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당당했죠. 큰 동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 씨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어요. 심한 건 형님들이에요. 10년 넘게 우리만 희생했어요. 둘째 동서도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잘해왔으니까 계속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진정하라는 눈빛이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큰형님 댁에서 한 달 모시세요. 그 다음은 둘째 형님 댁이고요. 장남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건 안 돼. 여보가 절대.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큰 동서 설득은 아주버님이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상관없어요. 차남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좁아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핑계 그만하세요. 우리 집도 좁았어요. 아이들 방까지 내줬어요. 막내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도시에 있어서 못해요. 저는 막내를 봤습니다. 그럼 형님들이 더 자주 하세요.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요. 형제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면서 일주일 드릴 테니 그때까지 정하세요. 안 그러면 저는 정말 손 뗄 거예요. 남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혜야 어디가? 친정에요. 생각 좀 정리하고 올게요.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다 후련했어요. 친정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놀라서 무슨 일이야? 고 물었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생 많았구나. 우리 딸. 저는 그제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게 터진 거죠. 엄마 저 잘못한 거 아니죠?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시면서 아니야. 넌 충분히 잘했어. 이제 내 인생도 생각해야지. 저는 며칠 친정에 있었습니다. 남편한테서 여러 번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남편이 직접 찾아왔어요. 현관에서 저를 보면서 정혜야 정말 미안해. 다 내가 어리석어서 그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형들이랑 다시 얘기했는데 돌아가면서 모시기로 했어.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먼저 큰형네 한 달 모시기로 했어. 그 다음은 차남 형네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결정됐다는 거예요? 막내는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도시에 있으니까 생활비를 더 내기로 했어.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모시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어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남편이 미소 지었어요. 엄마가 고맙대. 너 덕분이라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정혜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하면서 안아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넌 정말 강한 며느리야. 내 아들들보다 낫더라. 저도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장남 민구가 차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시러 왔어요. 엄마 가시죠. 저는 시어머니를 도와서 많지 않은 짐을 챙겼어요. 어머니 큰아들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정혜야.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저는 시어머니를 배웅했어요.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안도했죠. 남편이 옆에 와서 그동안 수고했어. 저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민호 씨도 이제는 형들한테 할 말 하세요. 눈치만 보지 말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았어.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고 했어요.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니 방이 다시 생겼다고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엄마 내 방 다시 생겼어.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그날 밤 거실에 앉아서 남편과 함께 차를 마셨어요. 정혜야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했어. 저는 남편을 보면서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앞으로 더 잘할게 늘 내 편이 되어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보기로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남 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달은 차남 댁 차례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괜찮아, 큰 며느리가 잘해줘. 저는 다행이라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뵈러 갈게요. 그래. 그때 보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날씨가 엄청 좋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며칠 뒤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해서 제 인생을 찾고 싶었거든요. 면접을 봤는데 합격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새 출발이었어요. 첫 출근 날 남편이 응원해 줬어요. 잘하고 와. 저는 미소 지으면서 회사로 향했죠. 일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거든요. 동료들도 좋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니 아이들이 반겨줬어요. 엄마 왔어?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행복했어요. 저녁상에 가족이 둘러 앉았어요. 남편과 아이들이요. 엄마 오늘 회사 어땠어?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좋았다고 대답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찾았다. 참고 또 참던 내가 아니라 당당한 내가 됐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가족은 희생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거다. 이제 알았다. 그리고 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잘 살아야겠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정혜야, 사랑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한 사람으로요. 시어머니는 새 아들 집을 돌아가며 지내셨어요. 모두 책임을 나눴죠.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착하기만 한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도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균형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책임지면서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 오늘도 제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